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화폐와 금융제도에 대한 통계조사의 변천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조사는 그 시대에 통계를 산출할 수 있었던 집단들이 어떠한 것을 파악하기를 원하였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어떤 통계조사가 있었는가 그 자체도 그 시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통계조사와 그 변천 과정에 대해 비중을 두고 강의하고자 합니다. 화폐와 금융제도를 보여주는 통계는 상당히 풍부하지만 시기별로 통계가 포괄하는 범주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시계열로서 의미 있는 지표가 되도록 자료를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자료를 정비하고자 한 많은 선행 연구가 있으므로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충실히 반영하려고 하였습니다. 각 시기의 통계 자료의 상태와 더불어 자료의 정비 및 선행 연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화금융에 관한 통계 자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항 이전 통화축에는 별도의 공식 통계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연구자들이 통화량을 추계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다시로 카주이의 1981년 연구, 이현창의 1999년 연구 결과에 의존하였습니다. 1883년 화폐 주조기관인 전왕국이 별도로 설립되었지만 통감부가 통계 연보를 발표할 때까지는 공식적으로 발간되는 통계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개항기의 통화통계는 고우카 노부마사의 1914년 연구, 오두환의 1991년 연구, 도면회의 2006년 연구 등에 의거하였습니다. 개항기 한국인 은행 통계는 한국상업은행 70년사, 조은은행 80년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개항기 금융 현황은 1878년부터 1905년까지 예금과 대출의 잔액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 화폐 발행권을 장악하고 금융기관도 설립한 이후로 통화와 금융의 통계가 정비되어 공식 통계가 매년 발간되었습니다. 통감부 시대의 통계는 통감부 통계 연보에 수록되어 있으며 1912년부터는 조선총독부 통계 연보가 발간되었는데 식민시대 통계는 여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1923년에 조선경제협회에서 발간하고 이후 조선총독부 재무국이 발간한 조선금융사항 참고서는 이 시기의 통화금융 부분의 대표적인 공식 통계입니다. 이 통계는 1906년 이후 조선의 통화금융 통계를 거부하고 있어 이 통계를 기준으로 통화금융 통계를 작성하였는데 1939년 이후는 발간되지 않았습니다. 1940년부터 1948년까지의 통계 자료는 조선은행이 발간한 1948년판 조선경제연보와 1949년판 경제영감을 이용할 수 있는데 두 통계집 간의 차이가 없어 1949년판 경제영감을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이 통계는 조선금융사항 참고서에 수록된 통계 수치와 일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통화금융 시계열 자료는 1938년까지는 조선금융사항 참고서에 의존하고 1939년부터 1948년까지는 1949년판 경제영감에 의존하였으나 이에 수록되지 않은 보험 등에 관련되는 자료는 다른 자료에 의거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화와 금융 통계는 남북 분단 문제만 유의하면 1905년부터 1948년은 큰 단절 없이 이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에서 이 시기의 통화량은 새롭게 추계되어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통계는 배경목의 2016년 연구의 방법을 원용하여 재정리하였습니다. 통화금융의 중추기관인 한국은행은 1950년에 설립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한국은행이 조선은행에 이어 경제통계의 중심기관으로 역할하였는데 주요 통화금융 관련 통계 대부분은 1955년부터 1960년까지는 경제영감에 수록하였고 1961년 이후부터는 경제통계 연보에 수록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제통계 시스템에도 주요 통화 금융 통계가 수록되어 있으나 현재 통계와 연계될 수 있는 통계는 길어야 1960년대 초반까지입니다. 1997년 설립된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관련된 통계를 총괄 작성하여 은행 경영 통계와 금융 통계 월보로 발표하거나 금융 통계 정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통계 중에서 통화정책이나 통화 공급과 관련되는 예금 취급 기관을 중심으로 작성 발표함에 따라 한국은행의 통계와 금융감독원 통계 간의 괴리가 발생하게 되었고 한국은행 시계열의 대부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통화금융통계는 한국은행이 발간한 경제통계 연보를 기준 통계로 사용하되 더 자세한 통계가 필요한 경우 경제영감을 이용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금융기관 통계 중에서 상당 부분은 2000년대 이후에 종결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모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통계 월보나 금융통계 정보 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하여 새로운 계열로 최근까지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같은 출처의 자료라 하더라도 연도판에 따라 통계값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오류가 점차 수정되었다고 보고 최근판의 값을 수록하였습니다. 화폐와 신용 그리고 통화정책과 관련된 통계는 한국은행이 발간한 경제영감 및 경제통계 연보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통화량 지표의 정의나 범위가 달라지고 있었기 때문에 화폐 발행액 등은 하나의 시계열로 정의되었지만 협의의 통화 또는 통화인 M1, 광의의 통화 또는 총통화인 M2 등은 여러 계열로 되어 함께 관찰해야만 추이를 파악할 수 있고 최근에 작성된 지표는 시계열 자체가 길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수단이나 신용과 관련되는 어음거래액 등은 종류별로 구분하기에는 너무 복잡하여 장기 시계열이 가능한 일부 계열만 수록하였습니다. 통화정책 관련 자료는 한국은행 자료에 의거하여 시계열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제까지 통화금융에 관한 통계 자료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제 금융기관에 관한 통계 자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기관의 관련 자료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다른 역사 통계에서도 주로 대차 대조표 주요 항목별로 정리한 자료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은행 금융기관과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구분하여 수록하되 각 금융기관의 점포, 대출, 예금 등 금융기관 시계열 자료를 제시하여 금융기관의 추이를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금융기관의 대차 대조표 주요 항목을 제시하되 기타 개별 금융기관 현황은 부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융기관 경영 자료는 금융감독원이 설립된 이후로 통계 작성 기준이 달라지고 있고 정리된 수치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행 시계열과 금융감독원 시계열 두 개의 시계열을 각각 그대로 제시하였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서는 2001년까지 한국산업은행이 특수은행 분류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금융감독원 통계에서는 한국산업은행을 특수은행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 계열 간 차이가 크지 않아 금융기관의 전체 또는 개별 통계의 변화나 추이를 파악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금융기관에 관한 통계 자료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제 이자율에 관한 통계 자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자율과 관련된 통계는 근대적 금융기관이 영업을 시작한 1878년 이후의 이자율을 수록하였습니다. 계한기 이자율은 1908년과 1909년에 탁지부가 발간한 한국금융사항참고서의 조선지점 본점은행의 이자율 평균값과 가장 큰 시계열을 확보할 수 있는 제1은행 부산지점의 금리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이자율은 조선금융사항참고서,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및 조선은행 월보를 대조하고
평균값을 요수신 금리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1906년 농공은행 설립 이후부터 1945년까지는 금융기관별로 제시하되 대출금리는 일반 대부와 어음 할인으로, 예금금리는 당좌, 정기 및 저축예금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조선은행과 식산은행은 조선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리딩뱅크로서 이자율의 기준을 제시하였으므로 각각 표준금리표와 대부인가 이자율 그리고 협정금리를 수록하여 금융기관의 금리차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방 이후 이자율은 1948년부터 1988년까지 규제금리가 적용된 시기에는 금리 변경 발표 일자를 기준으로 수록하였습니다. 금리 자유화가 전면화된 1991년 이후의 상품별 이자율은 금융감독원의 요수진 이사율 자료와 한국은행의 금융통계를 활용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이자율에 관한 통계 자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제 직접 금융시장인 증권시장에 관한 통계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시장과 관련된 통계는 일제강점기에는 1920년 경성주식 현물 추인시장 설립 이후 거래량을 조선은행 통계 월보와 경치 연역지 및 조선 추인소 연보에 의거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거래소의 조직은 변화했습니다. 거래소 조직의 변천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1956년부터 1962년에는 대한증권거래소였으며 1963년부터 2004년에는 한국증권거래소였으며 2005년부터 현재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인데 각 시기별로 통계 구성이 변화했습니다. 각 기관이 발행한 사사와 협회보를 참고로 하였으며 1968년 이후에는 증권통계 연보를 따라 발행시장 관련 통계를 기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통계 자료는 자금순환 통계입니다. 자금순환 통계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이 전체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부문별과 종류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재분류한 것만을 수록하였습니다. 종류별 통계의 경우 자산 잔액과 부채 잔액은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만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면의 제약으로 부문별 통계에서 자산 부채 잔액 통계와 금융거래 종류별 통계는 본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화폐와 금융제도와 관련된 각 시기의 통계 자료의 상태와 더불어 자료의 정비 및 선행 연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통계를 정리한 표는 6그룹으로 나누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통계들이 보여주는 한국의 장기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